주기분의 거리, 파장,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 있고 기호로 나타내면 주기 t분의 파장을 낳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식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기억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분의 1은 결국에 진동수잖아. 그치? 둘은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분의 1 대신에 진동수를 넣어줘. 그래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구할 수 있고 이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기호로. 그래서 파동의 속력 구하는 거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은 물결파도 매질에 따라서 진행 속력이 달라질 거야. 만약에 물이 진행을 하다가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물의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거나 혹은 물의 깊이가 얕아지거나 그러면 속력이 달라지고요. 물은 보통 깊이가 깊을수록 빨라요. 물결파는 깊을수록 빠르고 소리는 고체대 기체 중에 어디서 가장 빠르다고? 어디였지?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소리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온도.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는 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 다른 거는 따로 없네. 자, 그러면은 속력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속력은 매질이 변할 때 변한다고 했어. 매질 안 변하면 당연히 속력 안 변하겠죠. 근데 속력은 우리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한다고 했었죠. 속력은 변해, 매질이 달라지나. 근데 뭔 안 변하냐면 하나의 파동이면 매질에 상관없이 주기와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요. 하나의 파동이면 없어지기 전까지 주기와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주기랑 진동수는 일정해. 근데 속력이 변하는데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뀌어서 속력이 변한 거야? 매질. 그러니까 매질이 변하면은 뭐가 변하겠어? 파장이 변하겠죠. 속력이 변하려면은 파장이나 주기 중에 하나는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기는 안 변하네. 그렇다는 얘기는 파장이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변하는 이유는 파장이 변하기 때문이다. 파장이 길어지면 속력 어떻게 돼? 파장이 증가했네. 속력도 같이 증가. 파장이 길어지면요 속력 빨라져요. 반대로 파장이 짧아지면 속력 느려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매질이 변해도요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항상 일정. 그래서 속력을 같이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의 성질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반사와 굴절.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그러면 걔가 통과할 때는 굴절, 꺾여서 통과를 할 거고 통과를 못하는 매질이야. 그러면 반사가 될 거예요.
개가 다른 매질이야. 파동이 진행을 해. 파동이 가다가 매질,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근데 통과할 수 없어. 그럼 얘는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때 입사하는 거와 반사하는 거 사이의 각도를 한번 볼 건데, 이 매질의 경계면 있죠. 경계면에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경계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을 법선이라고 불러줘요. 법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빛이라고 생각해요. 파동 중에서도 빛. 그럼 얘는 들어오는 거죠. 입사된 빛. 입사광선. 입사된 빛광선. 입사된 빛의 선. 그 다음에 얘는 반사된 빛의 선. 반사광선. 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입사광선과 법선. 항상 얘가 기준.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 그 다음에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반사각.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나중에 보면 꼭 여기 입사각 이러고 있어. 절대 아니죠. 법선이 기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될 때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불러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반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파동이 무슨 성질을 가지냐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통과할 수 있는 매질. 이번에도 빛을 쪼아줄 건데 위에 있는 매질은 공기, 아래쪽에 있는 매질은 물이라고 해요. 물. 이때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 더 빨라요. 즉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얘가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입사를 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입사를 해야 돼. 그죠? 근데 이렇게 입사하는 게 아니고 매질이 달라지면은 뭐가 바뀐다고 했어? 속력이 바뀐다고 했어. 속력이 변하면서 파장도 같이 변하게 되고요. 따라서 얘가 꺾여요. 근데 어디로 꺾이냐면 느린 쪽으로 꺾여요. 얘가 꺾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보면은 아래로 꺾이면 물 쪽으로 꺾이는 거고요. 위로 꺾이면 공기 쪽으로 꺾이는 거야. 근데 느린 쪽으로 꺾인대. 어디가 느리다고? 물. 그럼 물 쪽으로 꺾여야겠네. 노란색이랑 빨간색 중 어떤 거? 두 가지가 같이 들렸네. 다시 노란색 중 빨간색 어떤 거? 노란색이죠. 노란색. 물 쪽으로,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행하다가 아래쪽으로 꺾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쟤랑 똑같아.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 얘 그대로 입사광선. 얘는 굴절되었다. 굴절광선.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 그러면 굴절각은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여기죠. 이것도 무조건 기준이 법선.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반사법칙은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입사각과 반사각, 아니 굴절각이 달라.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이 다르게 되고요. 얘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냐,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반대도 해볼게요.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 물 속에서 빛을 쐈어.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근데 다른 매질 만나니까 꺾일 거야. 꺾이는데 느린 쪽으로 꺾일 거야. 물이 느리지? 아래 꺾여야 돼. 이렇게 꺾여요. 그럼 이번에 굴절각은 접선, 입사각, 굴절각은 여기죠. 그죠? 여기 아닙니다. 여기. 이런 경우에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죠.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면 입사각이 더 크고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면 굴절각이 더 커요.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굴절되는지 이해하고 그때그때 뭐가 더 큰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옛날에 보면은 그거 알아요? 속담 중에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이 속담 알아? 낱말은 누가 들어? 새. 반말은? 쥐가 쥐. 이게 이거랑 관련돼 있어. 굴절이야. 보면은 낱말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하는 말이지. 낮에는 온도가 높아요. 밤말은 밤에 하는 말이야. 밤에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소리가 굴절돼요. 굴절. 낮에는요 위쪽으로 굴절이 되고요. 밤에는요 아래쪽으로 굴절돼요. 온도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낮에 하는 말은 위에 있는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아래쪽에 있는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이 굴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파동이라. 옛날 사람들이 똑똑했다. 그 다음에 파동의 회절은 패스할 거예요. 파동의 회절은 고등 과정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볼 거고요. 파동의 간섭 볼게요. 간섭은 파동이 진행하는데 다른 파동을 만나는 거예요. 두 개 파동이 만났을 때 간섭한다라고 얘기해서 파동 간섭이라고 해줘요. 자, 간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강 간섭이랑 상세 간섭. 보강 간섭은 뭐냐면 두 파동이 만나서 더 큰 파동이 되는 거를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은 상쇄되는 거야. 두 파동이 만나서 파동이 없어지는 게 상세 간섭. 그래서 보강 간섭은 이런 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런 파동이 있어. 얘네 두 개가 만나. 그럼 이 중간에서 얘 진폭이랑 얘 진폭을 합친 이런 파동이 만들어져요. 이게 보강간섭.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이랑 이런 파동이 만나. 이 파동이 만나면은 얘는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으로 진동하잖아. 그냥 없어져요. 파동이. 상쇄간섭. 그래서 우리 에어팟 껴요. 에어팟에 노이즈 캔슬링 있지. 그게 그냥 귀를 막아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는 건 귀마개도 되잖아. 근데 노이즈 캔슬링은 귀마개보다 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게 이거를 이용한 거야. 소리는 파동이야, 그지? 파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오면은 에어팟 속에서 반대 파동을 만들어내요. 그럼 걔네 두 개 만나서 상쇄돼서 파동 없어져 버려. 그럼 소리 안 들려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예요. 이게 상세 간섭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간섭은 두 개 파동이 만났을 때
중첩되는 거를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네 두 개 중첩됐지? 중첩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할 거야. 이 파동은 계속 오른쪽으로 갈 거고 얘는 계속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중첩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진행해.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성질. 만났어. 만나면 순간적으로 중첩이 돼요. 중첩됐는데 계속 진행을 해야 돼. 진행하는 방향대로 오른쪽 가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가동은 왼쪽으로 다시 나눠져서 가요. 파동의 독립성. 그래서 파동은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려운 부분 없죠, 특별히.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도 문제 몇 개 뺄 겁니다. 11번, 13번, 14번 X. 11, 13, 14. 그거, 응? 나머지는 9번부터 16번까지.
자, 다 맞춰볼게요. 9번에 20m/s, 10번에 3번, 12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1번. 틀린 거 확인하세요. 모르겠는 거? 10번. 다음 그래프는 어떤 행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 A가 다시 마루로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2초이다. 지금 A가 마루에 있는데 다시 마루로 될 때까지, 즉 한 번 진동할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 0.2초래요. 즉 얘는 주기랑 똑같죠? 그럼 진동수도 알겠네. 주기가 10분의 2니까 진동수는 2분의 10 역수. 그러면 속력은 주기분의 파당 해도 되고요. 파당 곱하기 진동수 해도 되고요. 파당이 얼마예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10. 그치? 위치 0에서부터 A 지점까지가 마루에서 마루까지야. 그래서 파당은 10. 그러면 얘로 구해주면은 10 곱하기 2분의 10, 50 해서 3번. 또 모르겠는가? 저는 12번에 3번을 했는데 틀렸는데 그 깊이가 같은데 진동수가 다르면은 그 파장이 그만큼 그렇게 돼야지 속력이 같은 거. 물의 깊이가 같으면은 속력이 무조건 같아요. 물의 깊이가 같으면은 속력은 파당 곱하기 진동수죠. 물의 깊이가 같으면 속력이 같아요. 그러면 진동수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져요. 진동수가 커지면은 파장이 작아지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커짐으로써 속력이 같게 유지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다르더라도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력은 같아져요. 물의 깊이가 같아요. 또 모르겠네. 와.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우선은 92페이지에 13번, 15번은 X. 13, 15, X. X 치고 90페이지부터 92까지가 숙제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조금 풀고 푸는 데까지만 풀이하고 마칠게요.